KBO 해서 크보 줄여가지고 네. 크보빵이라고 하는데 포켓몬 빵처럼 이 빵 안에 이제 선수의 스티커를 포함해서 출시를 한 건데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렇게 중고 거래도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SPC가 크보빵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대요. 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그 네. 구단들 사이에서 선예매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예매까지 등장을 해서 불만이 있는데 올 시즌에 등장한 게 선예매권. 멤버십 가입자 가운데 상위 등급 가입자가 낮은 등급보다 한 1시간 더 일찍 예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일부 구단의 경우에는 경기장 좌석 수보다 멤버십 가입자 수가 더 많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프로야구단 구단이 이제 오랫동안 적자 기업으로 좀 인식이 됐거든요. 맞아요. 모기업의 후원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은 맞아요. 이제는 조금 구단 자체 내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굿즈 사업도 하고 선예매 멤버십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이주호 기자고요. 유종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유종 기자가 참 고맙습니다. 왜요? 제가 어려워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오늘 야구 얘기할 건데 저 놀러 왔습니다. 제목에 나왔죠. 야구 얘기할 건데 네. 유종훈 기자는 뭐 야구 잘 알죠? 야구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고 네. 잘 알고. 어디 팬? 저는 삼성 최강 삼성. 아, 네. 이거 최강 삼성입니다. 최강 삼성. 네. 지역이 딱 나오는. 그렇죠. 네. 지역이 딱 나오는. 자, 근데 오늘 야구의 경제 이야기. 원래 스포츠 경제 이야기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엄청 재밌죠. 네, 그러니까 스포츠 얘기는 몰라도 스포츠에 숨겨진 경제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요. 관련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머니볼 유명하고 그쵸. 또 많죠. 뭐 나스카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야구에 묻어 있는 돈 이야기를 한지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지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우리- 최강 기아 아닙니까? 최강 삼성이죠. 지금 기아 올해 네. 지금 몇 승 몇 패입니까? 아, 근데 작년 1등 했잖아요. 올해는 네. 2025년. 네. 아이, 참. 네. 벌써 암살자님이 딱 아시네. 크보빵. 맞아요. 빵 딱 맞아요. 아시네. 오늘 그 얘기도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취재본부의 스포츠 전문 기자가 한지원 기자예요. 그렇죠. 스포츠는 다 꿰고 있더라고. 네. 야구 축구 다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개막을 해가지고 이제 야구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 관련 취재를 해왔는데 제가 작년에 압권에서 그 티빙이랑 쿠팡 플레이어가 이제 중계권을 독점을 하면서 네. 조금 이제 국내 스포츠 산업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포츠 중계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팬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관중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단순히 이제 중계권 독점 문제를 넘어서 이제 KBO 구단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에 좀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 예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선 예매. 네, 그게 뭐예요? 선예매가 아니라 네. 선 예매까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관련 취재를 좀 해왔는데요. 네. 구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잠깐만요. 선예매가 뭐예요? 일단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 선예매가 이제 네. 선예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예매를 이제 나노 단위로 약간 쪼개서 선예매로 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선예매를 이제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네. 선예매보다 한두 시간 먼저 예매를 할 수 있게 우선권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예매라는 연간 회원권 안에서 네. 등급이 나뉘는 거죠. 보면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네. 가면 VIP도 다 같은 VIP가 아니에요. 그래요? VIP도 뭐 어디는 퍼플, 어디는 네. 블랙 뭐 이런 게 있고 보면은 이제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서 VIP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혜택도 다른데 그러면 지금 한지영 기자 이야기는 네. 결국에는 멤버십을 가입을 해서 선예매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위에 또 다른 멤버십이 있고 그게 그쵸, 또 다른 그쵸. 멤버십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멤버십 안에서도 이제 등급이 나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선 작년 KBO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규 시즌 720경기 중에 무려 221경기가 매진이 됐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한국 시리즈까지 이제 16경기 모두 10,000원 관중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모두 합치면 누적 관중이 한 1,100만 명을 넘겼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직관뿐만 아니라 공중파 3사랑
TV 시청자 수까지 합치면은 한 2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역시 흥행 열풍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네. 야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개막을 했는데 KBO에 따르면 전국 5개 야구장에서 주말에 열린 올 시즌 개막 2경기가 네.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네. 이틀간 10경기에 입장한 관중이 총 21만 9,900명입니다. 진짜 많이 보네요. 와, 10경기에 21만 9천. 네, 그래서 프로야구 역사상 개막 2연전 모두 매진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야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뭐냐면 너무 어렸을 때 기억으로 네. 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뭐냐면 그 아저씨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일단 관중석이 비었어. 비었는데 네. 그 아저씨 두 분이 그 휑한 관중석 안에 여기 이러고 앉았고 맥주 마시면서 에이 이거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인기가 많지 않았었던 야구가 작년인가부터 굉장히 많은 좀 인기를 끈 것 같아갖고 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아, 이게 원래, 네. 원래 인기는 많았는데 네. 근데 이제 주말 경기는 네. 대부분 꽉 차고 주중 경기는 조금은 덜 차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약간 상황이 다르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기점부터 약간 달라진 느낌인데요. 네. 이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030 여성들의 유입 덕분입니다. 오. 그동안 이제 야구가 아저씨들의 스포츠라고 이제 많이 불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저 선동열이야 이런. 네네 맞아요. 성동열 너무 옛날인데. 아 그때까지 안 네. 돼. 너무 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좀 즐겨보는 스포츠였는데 네.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랑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게 2017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를 TV로 보는 시청자 평균 연령이 57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높네요. 네. 그리고 미국 프로 농구가 평균 42세고 메이저리그 사커가 평균 40세니까 다른 종목보다 야구가 훨씬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축에 좀 속하는데 그렇네요. 네, 일본 야구 시청자들도 주로 40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다만 한국 프로야구만 아저씨들의 스포츠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왼쪽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 KBO가 지난해 7월에 관람객 증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보고서에 따르면 관람객 중 기존 관람객의 89.2%가 2%였고요. 네. 그리고 신규 관람객은 한 10% 정도를 차지했는데 네. 약 9대1 비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관람객의 경우에는 40, 50대 남성 그리고 기혼자면서 초등이나 이제 중고등 자녀를 가진 경우가 많았고 네. 반면 반면 이제 신규 관람자의 대부분은 20대 여성의 미혼 성향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의 20대가 31.4%로 엄청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미혼 비중도 53.2%로 신규 관람자의 절반 이상이 네. 미혼이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기존 야구 팬의 경우에는 이제 40.5%가 전년 대비 관람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은 관람 빈도가 증가한 원인으로 응원한 팀 성적보다 응원팀 성적과 무관하게 이제 관람을 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56%로 더 많았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응원 문화가 한 50% 가까이 되고요.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가족 지인의 권유, 뭐 나들이나 데이트, 그리고 치맥이나 음식 문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맞아요. 야구장 가면 맛있죠. 맛있는 거 많아요. 네. 사실 이거 먹으러 가는 것도 있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그 야구장별로 유명한 음식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고척돔에는 뭐 감자 아이스크림 이런 게 유명하고 약간 좀 지역마다 또 그 구단마다 다르거든요. 네. 구장마다. 네. 그래서 이제 KBO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야구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업계에서는 2030 여성들이 이제 아이돌 팬덤 문화가 네. 이제 야구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아이돌. 네, 이렇게 왜요? 말을 하긴 아시겠어요? 하는데 야구 선수들 아. 잘생긴 사람 많아요. 그리고 네, 야구 그쵸.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생겨 보이기도 아 해요. 그래요? 네. 그렇죠. 저희 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좀 사실 야구 선수 몸매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고 선동열 이야기 했잖아요. 선동열. 네. 왜 보지 이랬는데 네. 진짜 한 번 빠져서 보니까 네. 그 꽃봉호 뭐 이렇게 얘기하고 꽃보면 네. 조금 뭐 특수 네, 특수 케이스긴 케이스긴 하지만 한데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하니까 이제 좀 그쵸. 그런 팬덤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영화관이 폐사를 하면서 OTT를 많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OTT로 여전히 콘텐츠를 보고 그
영화관을 잘 가지 않는 맞아요. 형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관을 찾았던 그 20, 30대 여성들이 다 이제 야구장으로 대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돌을 좀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유명 선수를 좋아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팬덤 문화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나이대 여성들의 이제 니즈를 조금 파악을 했다 이렇게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댓글창에서 리노를 찾아서님이 야구 선수 잘생긴 애가 어딨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정우 네. 삼성 라이온즈의 구차욱 선수 굉장히 잘생겼고요. 그쵸, 그쵸. 기아의 김도영 선수 잘생겼고요. 네, 그쵸. 네, 지금 미국 가 있는 아니, 이정우 선수 잘생겼고요. 둘이 좋아한다고 그 아니요 진짜 아니, 자기 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기아랑 삼성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뭐 이정우 선수도 잘생겼고 네. 네, 잘생긴 맞아요. 선수들이 좀 몇 명 있긴 해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또 그 좀 이 티켓이 싸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아이돌 팀도 여성들한테 좀 인기 많은 그룹이 매출이 높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여성들이 확실히 남성들보다 이제 문화에 조금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비싼 뭐 20만 원 하는 티켓팅이나 뭐 아니면 팬사인 해도 막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KB 경기 티켓은 솔직히 뭐 10,000원대이기도 하고 네. 뭐 비싼 테이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만 원 이제 그 이상을 좀 하기 때문에 어쨌든 티켓팅이나 이런 값보다는 좀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야구 관람이 매우 좀 중요한 가성비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긴 요즘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가면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 금방 나가. 맞아요. 그냥 나. 금방이에요. 특히나 서울 물가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아니, 카페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빵 몇 개 담으면 5만 원. 아니, 커피까지 마시면 뭐 5, 6만 원 훌쩍 넘어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 티켓에 따르면은 22년에서 2024년 동안 입장권 구매자의 그 연령별 비중을 봤는데요. 이게 3년 내내 여성 구매자 비중이 이제 남성 구매자보다 높았다고 하고요. 네. 물론 이제 두산 베어스랑 키움 히어로즈 구단 입장권을 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성 구매자 중에서도 20대 비중이 42.3%에서 47.8% 그럼 47.9%로 거의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오피셜 아닌데 제가 이제 업계 관계자들에게 취재를 했을 때는 네. 그 남성보다 여성들의 특성이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안 보는 사람이라도 나 한번 그 야구장 가보고 싶다 하면 남성들은 잘 안 따라오는데 네. 여자들은 이제 무리지어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인스타 올리기도 되게 좋고 네, 네. 하니까 이제 이런 특성도 조금 입문을 하기에 좀 되게 좀 특이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표에서도 뭐 가족이나 지인 이런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야구를 보러 가는 비율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옛날에도 그 회사 회식을 하러 가는데 저녁 시간을 내기가 싫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뭘 했었냐면 오후 반차를 다 같이 내고 야구장을 같이 가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응원하고 치킨 먹고 그 다음에 야구 끝나면 집으로 가고 그럼 또 집에 또 일찍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즐겼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니즈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요즘엔 야구 끝나고 다 이제 그 근처에 가서 술 마시러 가더라고요. 야 이겼다 네, 이러면서 맞아요.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KBO가 뭘로 돈 벌 네. 국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네, 약간 그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반감이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그 네. 구단들 사이에서 선예매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선선 예매까지 등장을 해서 네. 조금 불만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2010년대부터 구단들이 VIP 회원권을 판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30분이나 뭐 1시간 또는 이제 며칠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우선권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국내 10개 구단 모두 이제 선예매권을 주로 하는 이런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개막 전에 선예매권을 사면 그 시즌 경기를 이제 일찍 예매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즌 전체 이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올 시즌에 등장한 게 선선 예매권. 멤버십 가입자 가운데 상위 등급 가입자가 이제 낮은 등급보다 한 1시간 더 일찍 예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등급에 따른 이제 티켓팅 시작 시간을 나노 단위로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놈의 뭐 선예매권, 뭐 선예권 거 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일부 구단의 경우에는 경기장 좌석 수보다 멤버십 가입자 수가 더 많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리보다 매치가 안 될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좌석을 선예매자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예매자가 딱 이제 예매를 하려고 딱 켰는데 자리가 없다. 근데 자리가 이미 다 매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이제 그래서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선 예매를 도입한 곳이 이제 삼성과 이제 KT인데 이거 비하 그 카팅 비하 아닙니다. 네. 네. 이제 삼성이랑 이제 KT인데 그리고 또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선 예매 혜택으로 하는 이제 연간 회원권 가격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와 5배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좀 심하다. 네, 근데 5배 인상을 했음에도 첫날부터 접수가 이제 폭주였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5개 구단에서는 선선 예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높아집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선예매권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선선 예매는 더 비쌀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선선 예매는 더 비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만약에 올해가 이렇게 됐다 해서 또 내년에는 그럼 더 비싸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내년엔- 네. 내년엔 무슨 선 곱하기 10배 예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네. 조금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네. 오히려 이렇게 해서 구단들이 티켓값을 올리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네. 또 이제 멤버십 제도를 이제 악용한 암표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딱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이돌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에도 막 광클을 하는 사람 중에 물론 가서 보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를 암표처럼 뭐 몇 배로 비싸게 팔려고 네. 네. 요즘 흔히 말하는 리셀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야구장 표도 그럼 이럴 수 있겠는데요, 네, 진짜? 맞아요. 작년에도 이미 조금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올해는 지금 벌써부터 난리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은 온라인 티켓베이랑 중고나라에서 이제 개막전 경기표가 정가의 최대 10배 가격에서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X나 인스타그램 등의 이렇게 SNS에서 양도나 대리 티켓팅 같은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없는데 실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28일 예정된 경기는 그 정가 45,000원짜리 테이블석이 네. 중고거래에 이제 35만 원으로 기재가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배나 높은 가격으로 네.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표는 이제 대리 구매나 이렇게 가격을 좀 왜곡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네. 좀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팬들도 엄청 화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솔직히 프로야구가 요즘 분위기 좋게 네, 가고 네. 있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단들이 뭐 조치해야 맞아요.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벌써 눈치를 본 구단들은 구단이 있는데 네네. 이게 SSG는 가장 비싼 회원제 구매자에게 이제 1시간 빠른 이렇게 선선선 예매 이거를 했다가 네.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너무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SSG 랜더스 관계자가 멤버십 회원에 대한 이제 혜택을 고민을 하다가 내놓은 정책이었다. 근데 사실 팬들 의견을 반영해서 바로 수정을 했다. 뭐 이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단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단순히 수익 창출을 좀 넘어서서 이게 모기업인 대기업들의 재정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KBO 구단들이 이제 기업 홍보 수단으로 야구단을 좀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롯데, LG 같은 대기업들은 이제 야구단의 이제 자사 브랜드로 이제 팬들의 조금 이미지를 좀 친숙하게 하고 네. 그런 친숙한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구단 운영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단순한 이제 홍보 수단이 아니고 이제 경제적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업황에 따라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나 뭐 내수 경기 침체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은 이제 비용 절감과 그 효율적인 조금 이런 운용을 하기 위해서 네. 네.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주력 사업 정리 같은 기조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구단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네. 장기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2014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운영하던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재정난으로 해체가 됐고요. 네. 그래서 넥센이 인수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그 뒤에 이제 2018년 계약 종료가 되면서 2019년부터 키움 히어로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키움 히어로즈가 된 거고 SK 와이번스도 이제 SSG 랜더스로 바뀐 이유도 SK텔레콤이 이제 비핵심 사업 정리 차원에서 프로야구를 이제 매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가 가져가면서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 한국 프로야구 구단들이 모기업의 후원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은 맞아요. 네. 이제는 조금 구단 자체 내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굿즈 사업도 하고 네. 티켓도 이렇게 선예매 멤버십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단 입장에서도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올해 돈을 벌든 말든 우리는 여전히 뭐 삼성이야, 우리는 영원히 롯데야, 우리는 영원히 쌍방울이야 쌍방울. 네. 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기업들, 그러니까 모기업들, 우리가 돈을 못 벌면 부모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네라고 네. 하는 그 어떤 그 절박함이 우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선매매 넘어서 선선매매, 네. 야 선선매매 넘어서 선선선예매까지 해서라도 우린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좀 있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그런 매각설이 나오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NC도 이번에 NC 소프트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팬들이 팔라고 어. 그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NC도 이제 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국내 프로야구단 구단이 이제 오랫동안 적자 기업으로 좀 인식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년간 운영비가 연간 5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이제 모그룹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흑자 경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3년 10개 구단의 총 매출이 6,150억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600억 정도 되는데 네. 사실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중 하나이글스랑 뭐 기아 타이거즈, 그다음에 LG 트윈스, KT 같은 이 네 곳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네. 삼성 라이온즈나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이제 3억 3천만 원, 5억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좀 미미한 영업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키움은 엄청 많이 벌었네요. 네, 근데 이게 2024년에는 사실 더 역대급 흥행을 하면서 실적이 조금 나아질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네네. 이게 대기업들이 이제 본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야구단이 이제 독립적인 수익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압박이 이제 세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구단들이 지금 돈을 어떻게 버냐면 티빙 중계권료. 네. 이제 작년에 이제 1,000만 관중을 하면서 티켓 수입도 사상 처음으로 한 1,500억 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네. 매출을 났는데, 이게 구단들이 돈을 벌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계권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단들에게 수익, 그 중요한 수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티빙이랑 1,300억 원 정도의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네.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전년 대비 2배 정도 이상 높아질 걸로 보이고, 구단에게 돌아갈 중계권료가 전년 대비 한 20억 원 정도 증가를 할 걸로 보입니다. 각 구단에 돌아갈 금액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E&M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 중계로 네. 5조 원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서로 윈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지금 구단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굿즈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작년 정규 시즌에 한국 시리즈 이제 우승을 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굿즈 매출이 전년 대비 340%가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 매출이 1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약간 귀여운 곰 캐릭터,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망그러진 곰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게 두산이랑 했던 콜라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5%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망곰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서 잠실구장에 새벽부터 팬들이 줄을 서는 이런 상황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들이 유니폼 가격을 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프리미엄 라인업을 추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과거랑 달리 이제 좀 소재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유니폼을 출시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제 특별 한정품 유니폼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김도영 선수 팬이다 하면은 김도영이 나오는 유니폼을 다 구매하는 네. 이런 경향도 사실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여성한테 이렇게 노린 특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 IP를 이용해서 돈 네. 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업의 전략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이 결국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 너희 계속 굿즈로 돈 버는 거 오케이, 네.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선예매, 선선매매 이렇게 하는 거 너희 결국은 우리 그 요금, 그러니까 티켓 값을 올리려는 수작 아니야 라고 하는 반감을 갖기 전에 뭔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굿즈, 이 유니폼 말고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올해 굿즈가 있는데 네. 이게 크보빵.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던 건데 크보빵이 뭡니까? 이게
이제 KBO 해서 크보 줄여가지고 네네. 크보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날 정식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포켓몬 빵처럼 이 빵 안에 이제 특수 선수의 스티커를 포함해서 이렇게 출시를 한 건데 이게 출시 전부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때도 난리였고 네. 근데 출시 직후에도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렇게 중고 거래도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3,000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1,900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23,000원 이렇게 하니까 현실이 굉장히 10배 넘는 거예요. 1,900원 네네. 빵을 사면은 저 이제 띠부실이 나오는 건데 네. 네. 이게 예전에 우리 뭐 NBA 포켓몬. 카드 모으고 아, 포켓몬 네네. 이거 띠부실 모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뮤츠가 안 나오면은 그걸 얼마 주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김도영 선수가 잘 안 나오니까 네네. 23,000원에 팔겠다고 하는데 저거 바로 팔립니다. 저거. 아 그래요? 1,900원 빵이 23,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 재테크네. 엄청나죠. 10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SPC가 크보빵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대요. 네. 100만 개요? 네, 100만 개가 팔렸고 네.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고 이제 100만 개가 돌파한 게 이제 회사 신제품 중에 최단기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게 화요일 날 삼립 그 SPC 주가가 네. 8%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25일에도 6%가 넘게 올라서 네. 오늘은 조금 빠진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이틀 합치면 한 15%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크보빵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 크보빵의 피해주를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빠들입니다. 이거 애들이 네. 띠부실하고 빵을 안 먹어. 그거 그걸 먹어야 다 돼. 먹어야 돼. 그거 먹어야 돼. 그쵸? 네. 근데 살 사실 엄청 이게 크보빵 이거는 사실 20대 30대가 더 아, 20, 30대? 네. 20, 30대는 아빠 없습니까? 아, 그지? 아빠들 받으십니다. 요즘 아직 결혼 안 하셨어. 네. 아,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또 유명 스마트폰 액세서리 이제 케이스티파이랑 네. 협업을 통해서 또 네. 나왔기 때문에 오.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또 한정판 아, 케이스가 좋다. 나와가지고 네. 좀 지금 MZ들 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단들이 다양한 브랜드랑 협력해서 굿즈 판매 시장을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되게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 같은 아재들은 다이소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아재들도 많이 살 것 같네요, 아, 네.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굿즈뿐만 아니고 이제 1,000만 관중을 위한 이제 구장도 조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국내 야구장이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좀 팬들에게는 이제 최상의 관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좀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여러 구단들이 구장 보수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는 그 챔피언스 필드 광주에 있는 거를 네. 이제 재건축을 했고 2016년도에는 고척돔이 이제 있었고 네. 그리고 하나 이글스가 올해 좀 새롭게 바뀌는데 네. 네. 1986년부터 홈구장으로 써온 이제 대전 부사동에 있는 하나생명 이글파크스를 떠나서 네.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새롭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간 하나 홈구장이 네. 1만 2천석 규모로 굉장히 작았는데 네. 네, KBO 구단 중에서 이제 구장 중에서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신축 야구장은 한 2만석 규모로 좀 늘어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실 야구장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잠실 동구장 건설 계획이 네. 확정이 되면서 네. 2026 시즌을 끝으로 철거가 결정이 됐고요. 이제 작년에 공개됐던 조감도인데 네. 잠실을 이제 홈구장으로 쓰는 LG 트윈스랑 두산 베어스가 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서울 올림픽 그 주 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쓰고 네. 그래서 기존 잠실 야구장은 5천 원에 달하는 건설비를 투자를 해서 2032년에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는 관중 수가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3만석 규모입니다. 아, 3만석. 네, 그리고 엄청 이제 많이 들어가네요. 돔 규모라서 네. 조금 돔 구장이어서 이제 팬들도 굉장히 이제 우천치소나 이런 그러니까요. 게 덜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돔구장을 고척돔을 작년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8월, 7, 8월에 굉장히 쾌적해요. 아 그래요? 네. 덥지도 않고 네. 에어컨도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대구 사람이잖아요. 네. 대구 하면 뭡니까? 데프리카. 데프리카. 데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삼성 그때 이제 라파크 지을 때 라이언스 파크라고 네네. 신구장 지을 때 모든 대구 사람들이 제발 동구장으로 지어달라. 어떻게 지었어요, 근데?
뚫려 있어요. 네. 아, 민원을 잘 넣었어야죠. 참. 기사를 썼어야 되나? 기사를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KBO 인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구단도 이제 그에 맞춰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KBO 자체로는 글로벌 경쟁력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작년에도 가을 야구까지 굉장히 성황리에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화제도 됐었고 그쵸. 근데 이제 국제 대회를 바로 나가는 순간 KBO 선수들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헤드라인인데 이게 KBO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이제 야구 대표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을 야구 직후에 출전한 그 2024년 프리미어 12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선 라운드에서 대만과 일본에 잇따라 이제 패배를 하면서 슈퍼 라운드 진출에 못했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엄청난 인기였는데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2015년 초대 그 프리미어 12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고 최근 9년 동안 이렇게 국제 대회에서 조금 드러나는 성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WBC에서는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었고요. 네.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6개 국가에서 4위로 이제 네. 노메달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에는 네. 그 아시안 게임에서는 막 우승을 하고 이랬던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마저도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아까 굿즈 판매 증가율을 보여주셨을 때 기아가 뭐 300% 늘었는데 네네. 작년 우승팀이 어디였었어요? 기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실력이 네. 모든 수익을 보장한다. 네. 그러니까 보장까지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국 KBO라고 하는 IP가 이제 우리가 수익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익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을 써서는 구단이 스스로 자생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럼 결국 이 KBO라고 하는 IP,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의 IP가 해외에서 먹혀줘서 해외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실력이 좋아야 네. 실력이 좋아야 팬이 생기고 팬이 좋아야 굿즈를 사고 그 실력이 좋아야 케이스티파이 KBO 케이스를 외국인들이 사야 될 그렇죠. 텐데. 사실 이거 싱가포르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랑 협업하고 이래서 그 외국을 좀 노리고 해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케이스티파이나 이런데 핸드폰 케이스를 보더라도 야구 뭐 이런 거 하면 뭐 양키즈 네. 또 뭐 있죠. 아무튼 그런 네네. LA 다저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지. KBO를 해외에서는 많이 안 쓰니까요. 그리고 지금 특이한 현상인 게 이게 국제대회 성적이 KBO 인기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 이게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뭐 야구 대표팀이 만약에 메달을 못 땄다 네. 이러면은 팬들이나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막, 네. 막 욕하기도 하고 네. 막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대회 성적이랑 현재 그 프로야구 관람이랑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인식하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제 야구 산업이 그 자체로 팬들의 일상에서 이제 문화의 하나의 콘텐츠로 됐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팬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글로벌의 경쟁력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국제 대회에 관심이 아예 없고 네. 국제 경쟁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네. 이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이 될지는 사실 잘 미지수죠. 그렇죠. 네. 우리가 기억하는 뭐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베이징 때 네. 그때 뭐 선수들 보면 뭐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 이승엽도 있었고 네. 엄청난 레전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외 무대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저희가 기억에 추신수 선수 이후에 물론 이정우라든지 몇 명이 지금 나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정도의 임팩트를 주는 선수가 지금 있나?라고 떠올려봤을 그쵸. 때는 사실 네. 잘 안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선수들의 실력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국은 돈은 우리나라 국내 주머니에서밖에 안 나오고 그 되게 제한된 주머니에서 결국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거는 티켓값 올리는 거랑 굿즈 더 많이 파는 거 말고는 또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네. 그럼 결국 팬들도 실망하고
실력도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진짜 선수들의 실력이 빨리 커져야 이게 다른 주머니를 열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이랑 뭐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KBO 리그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게 네. 지원도 많이 좀 적기도 하고 그쵸. 선수 육성 시스템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그 오른쪽에 KBO와 MLB가 뭐가 다를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관중 입장료도 물론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구장 입장에서도 그 자체 소유한 구장이 MLB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애초에 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미흡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프로야구는 KBO보다 이제 선수 육성에 굉장히 투자가 많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수들의 좀 개별적인 브랜딩과 그다음 구단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확립이 돼서 같이 이제 이렇게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된다고 많이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오타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타니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개라고 할 우리는 뻔했죠. 네. 아 이제 야구 조심해야 팬들은 네. 욕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되게 친근하다 아, 보니까 네네, 예,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오타니 보유국이라 네.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야구 쪽이라든지 뭐 농구나 아니면 다른 구기 종목 혹은 다른 스포츠에서 그러네요. 그 정도의 두각을 내는 선수가 사실은 잘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MLB는 네. 국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 같은 느낌이고 음. KBO는 내수 기업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아무도 가서 안 보는 거고 이 시장만 가지고 그냥 빨대 꼽아놓고 이들한테서 그냥 돈을 요금을 올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티켓값 올리고 굿즈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 네. 우리 미국 가면 양키즈 경기 보고 싶고 그렇죠. 다저스 경기 보고 싶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야구 경기 보고 싶어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런 이제 산업을 만들려면은 계속 이조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선수도 잘 하고 거기에 대한 브랜딩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그걸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잘 될 때 잘 만들어야죠. 네. 이 갑자기 뭐 선선선 예매 나오고 이러면은 네. 오히려 팬들의 반감만 맞아요. 하고 이 간극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KBO 입장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그러네. 것 두 분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이때 선수들이 커야지. 네, 이때 돈을 올리는 것보단 네. 이때 선수들이 커야 된다. 그렇죠. 선수들도 키우고 그러네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만들고 지금 뭐 티빙도 하고 있지만 뭐 네.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안들 그러네요. 마케팅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네요. 자,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한지원 기자. 네,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뭐 모기업 이런 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구단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팬들의 소비를 좀 유도하는 전략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선예매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팬들과 구단 사이에 좀 균형이 잘 잡히게 네.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좀 거부감이 없는 선에서 네. 잘 이렇게 해야 아니, 된다는 솔직히 게. 얘기해요. 지금 티켓값 올리지 말라고 이거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 저도 이제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아, 그게 목적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유니폼도 되게 비싼데 네.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요즘 얼마 정도예요, 유니폼? 요즘 뭐 한 20만 원 가까이. 요즘 그 저지 하나? 예. 아니요 그냥 그 유니폼 선수들 유니폼. 예. 이게 유니폼도 급이 있어요. 네. 선수들이 입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안 좋은 퀄리티 뭐 레플리카 뭐 네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입는 거는 19만 9천 원씩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김도영이 40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거 기념 유니폼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는 진짜 구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역 폄하는 아니지만 네. 제주도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네, 때 네. 정말 다들 가격 올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딱 그 관광객이 끊기자,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안 들어오자 경제가 힘들어질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가격 올려서 아 이때 벌어야지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지금 인기가 많은 이 그 프로야구 이때 선수들 키워갖고 해외도 보내고 뭐 여기저기 하고 해서 진짜 경쟁력 자체가 높아져야 되겠다. 네. 네. 그래야 한지원 기자가 티켓값이 안 올라가고 내년까지도 야구를 보러 갈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선선 예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저희는 한지원 보유사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한지원은 3프로TV에 있다. 딴 데 가서 못 보는 한지원을 보기 위해서는 3프로TV로 오시면 됩니다. 앞건도 보십시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